자, 이번 시간에는 03번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덧셈과 뺄셈보다 곱셈과 나눗셈이 조금 더 쉽습니다. 자, 먼저 수의 곱셈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우리가 이 곱셈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수는 수끼리 하고요, 부호는 부호끼리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요런 게 있다라고 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요런 거, 우리가 알고 있는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3 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얘는 어떻게 그냥 6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요거는 원래 어떻게 났냐면 숫자끼리 그냥 곱셈을 한 거죠. 부호는 플러스와 플러스를 곱해서 쓰는데, 우리가 이제 이 곱셈을 할 때는 이 플러스라는 부호는 어차피 우리가 이거 없어도 그냥 썼었잖아, 그죠? 없어도 썼었으니까 계산 결과에 플러스라는 부호는 크게 영향을 안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플러스가 있을 땐 그냥 생략을 하든 플러스가 있든 플러스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 마이너스예요. 자, 이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이 마이너스를 하는데 얘는 마이너스가 몇 개? 1개. 이 마이너스가 1개면 부호가 마이너스로 됩니다. 그래서 숫자끼리 부호끼리 곱하는 마이너스가 1개면 마이너스가 돼서 숫자끼리 곱하면 6이 된다. 이렇게 마이너스 6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얘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2개 있다? 마이너스가 2개면 얘는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부호끼리 계산하고 숫자끼리 계산해서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마이너스가 영향을 주는데, 지금은 숫자 2개밖에 계산을 안 했죠. 이게 여러 개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곱셈에서 이 부호를 결정짓는 건 결국 마이너스의 개수가 결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개수가 만약에 앞에처럼 홀수개다, 1개가 아니라 1개, 3개, 5개, 7개 이렇게 홀수개면 결국은 곱셈의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개수가 짝수개가 된다라고 하면 얘는 플러스로 바뀌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호를 먼저 생각하고 숫자끼리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지금 정수의 덧셈 뺄셈 했는데, 유리수, 분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얘도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부호끼리 하는데 마이너스가 홀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제 숫자끼리 계산인데, 우리 유리수에서는 항상 계산이 먼저가 아니라 약분이 먼저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약분을 다 해서 숫자를 작게 갖고 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수의 곱셈을 하면서 우리 덧셈과 마찬가지로 우리 곱셈에 또 연산법칙이 존재합니다. 덧셈도 계산을 편하게 했지만 우리 곱셈의 연산법칙도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계산이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얘 연산법칙 쉽게 2 곱하기 3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얘는 6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얘 자리 바꾼 3 곱하기는 얼마? 얘도 6이네. 결국 얘랑 얘를 어떻게 했어? 자리를 바꿨죠. 그래서 첫 번째 얘 자리를 바꾸는 거 덧셈과 마찬가지로 곱셈의 교환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교환법칙을 해도 상관이 없다란 얘기입니다. 물론 이 곱셈의 계산이고 쉽게 하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겠죠. 그냥 계산도 쉽겠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자리를 곱하면 5 곱하기 2는 10인데 10에 3 곱하면 30 쉽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계산을 해도 용이하다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덧셈에서도 교환법칙 다음에 뭐 있었어? 결합법칙이 있었는데 우리 곱셈에서도 결합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예를 들어 2 곱하기 3 곱하기 5를 한 거를 두 개를 봤을 때 그냥 요렇게 순서대로 가로 있다라고 계산한 6 곱하기 5의 30이랑 요렇게 뒤에 두 개 하면 15겠죠. 거기에 2 곱하면 또 30이지. 요렇게 자리 바꾼 것도 계산이 쉽다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우리 지금 숫자 3개짜리가 있으니까 요렇게 3개짜리 곱셈도 결국 뭘 한다? 얘는 다 자연수만 했지만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5 이렇게 있다. 그러면 뭐 앞에서 한 것처럼 부호끼리 따로 하고 숫자끼리 따로 하면 됩니다.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가 뭐 홀수계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숫자끼리 계산하면 2개 곱하면 10이고 하니까 30 이렇게 되겠지. 자, 만약에 얘가 다 플러스면 고민할 거 없이 마이너스가 없으면 그냥 플러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번에 거듭제곱의 계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거듭제곱이라는 거는 똑같은 수가 여러 번 곱해진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2의 세제곱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요거 생각을 합시다.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결론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3번인데 음수가 몇 개? 3개 홀수계니까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죠. 숫자끼리는 8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 조금 다르게 이번에 마이너스 2의 4제곱 알아보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몇 번? 4번 곱해진 거지. 그럼 계산 결과를 보면 곱셈이 4개인데 마이너스가 짝수계니까 플러스고 숫자끼리 곱하면 1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수 많이 하는 게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얘와 얘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마이너스 2 전체를 4제곱하란 의미고요. 얘는 2를 4제곱해서 마이너스를 곱하란 얘기입니다. 결국 얘는 2가 4번 곱해져 있고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덧셈의 연산법칙과 곱셈의 연산법칙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덧셈과 곱셈이 합쳐진 분배법칙이라는 걸 알아보도록 합시다. 분배법칙. 여기서 얘기하는 분배법칙이라 하면 나눠주는 겁니다. 자, 나눠주는 건데 우리가 뭘 나눠주냐? 곱하기를 나눠줄 거예요. 어디에? 덧셈에. 자, 그럼 예를 들어 2 더하기 3에 3이 곱해져 있는 얘를 계산을 합시다. 우리 원래 얘의 연산은 2랑 3을 더한 5에다가 3을 곱하니까 15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가로 안에 3을 곱하란 얘기죠. 그죠? 이 덧셈에 곱셈을 하란 얘기인데 이 경우 덧셈을 먼저 해야 되는 이 경우에 이 곱하기 3을 이 덧셈과 이 덧셈에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눠줄 때는 똑같이
곱셈으로 나눠주고요. 얘도 뒤에 똑같이 곱셈으로 나눠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뭐 원래 계산은 더하기니까 더하기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 쓸 때 얘 계산하면 6이고 얘 계산하면 9니까 똑같이 15가 나오겠죠. 자, 그럼 얘를 우리가 만약에 덧셈만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분배 법칙을 못하냐?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앞에서 부호 간략화 했을 때 뭐 어차피 모든 계산은 덧셈으로 계산을 했죠. 그럼 얘는 뭐? 얘와 얘의 덧셈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 덧셈에 얘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3 곱하기 2에 3 곱하기 마이너스 3에 나눠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나눠주기를 한 건데, 물론 이 나눠줄 때 곱하기가 지금 앞에 있는 것만 했지만 얘가 뒤에 있어도 똑같아요. 얘를 나눠주고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나눠준 것만 분배 법칙을 배웠지만 우리가 항상 거꾸로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 나눠준 걸 다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자, 이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 지금 두 수에서 똑같이 곱해진 게 보이죠? 이 똑같이 곱해준 걸 어떻게 하냐? 지우고 이 똑같이 곱해준 걸 한 번에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로 안에 담아 넣는 거죠. 그래서 얘를 거꾸로 가는, 얘랑 이 식이 똑같아졌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도 분배 법칙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더 쉽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용하면 되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수의 나눗셈입니다. 자, 우리 이 나눗셈인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나눗셈 하는데 많이 불편했죠. 근데 우리 이 나눗셈을 하기 전에 우리 나눗셈은 어떻게 할 거냐? 곱셈으로 바꿀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계산했던 거, 얘 어떻게 했냐면, 얘 나누기 할 때는 얘를 어디? 여기에 곱했죠, 밑에. 맞아? 위에 나누기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방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곱셈으로 바꾸냐면, 우리 이 나눗셈을 할 때는 이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꾸면서 뒤에 숫자를 반대로 쓸 거야. 근데 뭘 반대로 쓰냐면 원래 이 숫자를 생각을 하면 원래 자연수 3이죠. 이 자연수 3을 분수로 표현을 해보는 거죠. 분수로. 그럼 분수로 표현은 1분의 3이겠네. 됐어? 1분의 3. 이 1분의 3을 뒤집는 거죠. 얘를 숫자를 뒤집는 겁니다. 그럼 얘는 1분의 3을 거꾸로 쓰면 3분의 1이 되겠죠. 요렇게 분자분모를 뒤집어서 곱하기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꿀 때는 얘 곱셈으로 바꾸면서 숫자는 역수로 바꾼다. 요 위아래 뒤집는 걸 역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바꿔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역수라는 개념을 좀 알아보는데, 역수는 숫자의 관계예요. 분수 형태에서 분모 분자를 뒤집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 원래 숫자는 원래 3이었는데 요거 1분의 3이라고 했고, 요거 위아래 바꾸면 3분의 1이겠죠. 얘랑 원래 역수 관계인데 요 수를 두 개 더하면 얼마? 1이 되네. 왜? 약분부터 하니까. 그럼 다른 숫자도 한번 알아봅시다. 2분의 3이라는 게 있어. 얘 역수는 당연히 3분의 2겠죠. 위아래 바꾸니까. 그럼 얘도 곱하면 약분되고 약분되니까 1이네. 결국 이 역수라는 애는 원래 수와 이 역수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달리 얘기하면 어떤 두 수를 곱했는데 1이 돼. 그럼 두 수의 관계는
역수관계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눗셈은 뭐 역수로 바꿔서 하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2분의 3 나누기 4분의 3이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제일 먼저 이 나눗셈을 곱하기 역수로 바꾼다. 그리고 계산을 하는데 당연히 부호부터 판단을 하죠. 마이너스 개수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양수만 했으니까 계산을 할 때 항상 계산은 약분부터, 그래서 2가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눗셈이 나오면서 어떻게? 이제 곱셈과 나눗셈을 혼합해서 계산을 합니다. 혼합해서 계산. 자, 그럼 곱셈과 나눗셈을 혼합해서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하냐? 당연히 우리 나눗셈은 뭘로 바꿔? 곱하기 역수로 바꾸니까 곱하기 계산입니다. 그런데 얘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곱셈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거듭제곱 계산이 먼저입니다. 거듭제곱. 그래서 예를 들어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나누기 4 곱하기 3분의 1이 있다. 그럼 얘는 제일 먼저 뭐 해? 거듭제곱. 마이너스 2가 3개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겠죠. 숫자는 8. 다음에 나눗셈을 곱하기 역수로 바꿉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곱셈을 쓰고요. 우리 계산, 곱셈만 있으니까 제일 먼저 뭐 해? 부호 먼저 판단. 그 다음에 숫자는 약분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곱셈, 나눗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결국은 덧셈, 뺄셈도 했고 곱셈, 나눗셈도 했는데 이제 이거를 한꺼번에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사칙 연산. 자, 사칙 연산을 할 때는 얘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곱셈이 먼저고 덧셈, 뺄셈이 나중인데 우리 곱셈이 먼저인데 곱셈 할 때는 뭐부터 한다? 거듭제곱이 먼저였죠. 그래서 거듭제곱을 먼저 하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계산을 할 때 항상 우리 괄호도 있었으니까 괄호순도 생각하면 되는데 요거를 정리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거듭제곱을 해결하면 되겠죠. 간혹 거듭제곱 말고 절대값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절대값도 같이 해결하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얘 계산 순서는 당연히 괄호순으로 하는데 이 괄호, 소괄호 다음에 중괄호를 계산하고 대괄호를 계산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 얘기는 안에서부터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안에서부터 계산을 하는데 이 안이 더 이상 계산되지 않으면 이 괄호를 없애줄 겁니다. 얘를 없애주니까 중괄호만 남아서 중괄호를 또 계산한다는 얘기죠. 중괄호 안에를 계산을 다 해서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면 얘를 없애줘서 얘만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얘네 괄호를 없앤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괄호는 우리 앞에서 배운 분배 법칙으로 없앨 수 있어요. 왜? 우리 괄호 안에 걸 나눠주면서 없애줬죠. 요거와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우리 이제 계산을 할 때 우리 사칙 연산 중에서 당연히 곱셈, 나눗셈 먼저 하고 덧셈, 뺄셈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죠. 근데 당연히 우리가 나눗셈은 어떻게? 곱하기 역수로 했고요. 우리 아까 뺄셈도 덧셈으로 표기해서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계산을 해보는데 우리 사칙연산 계산할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항상 계산을 해야 되는 거 먼저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계산 실수를 안 해요. 얘 어떤 건지 보여주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수식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얘 계산을 할 때 제일 먼저 거듭제곱이나 절대값을 해결하니까 여기 있죠. 얘 계산해야 되는 거를 먼저 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제곱이니까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2개면 플러스죠. 우리 플러스는 생략해서 과감히 쓸게. 그러면 숫자는 9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요 안에가 계산이 되는데 곱셈 먼저고 덧셈 먼저니까 곱셈 먼저 계산을 하겠죠. 그럼 마이너스와 플러스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는 9분의 2, 뒤에 9분의 5 이렇게 중괄호인데 없어졌으니까 소괄호로 쓸게요. 여기에 3분의 7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제 가로 안에 계속 푸는데 얘 가로 안에 요 숫자 부호 묶으면 뭐가 돼? 덧셈이라 그랬어. 그럼 덧셈은 숫자 중에 큰 숫자의 부호를 따다오고요. 그 다음에 숫자끼리는 빼니까 9분의 3이 되겠죠. 여기에 앞에 마이너스 있고 3분의 7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뺄셈인데 요거 두 개 합치면 뭐 돼? 마이너스. 근데 요거 약분하면 3분의 1이겠죠. 그래서 얘 계산하면 3분의 6이니까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쓸 때는 계산할 거 먼저 써야 위에랑 똑같은 식을 안 쓰고 우리가 뭘 계산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칙연산도 차근차근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칙연산의 계산까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연산 단원은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숫자 알아봤으니까 다음 단원부터는 문자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